저놈이 쓰레기가 왜 쓰레기냐면은 대출해준다 해가지고 다가와가지고 남편하고 와이프하고 그 부천역에 모텔에 PC 있는데 숙박하면서 이제 애가 있으니까 하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 새에 남편은 그 학원에 유치원에 애 데리러 간 사이에 그 여자 강간을 해가지고 돈도 다 들고 가고. 저는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있는 센터의 소장 이기동입니다. 오늘도 어떤 피해자가 회사에 방문을 해주셨는데 어떤 사연이 있는지 인터뷰 한번 들어보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그 대출을 알아보다가요. 네. 이제 뭐 DCM 사이트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다가 네. 대출 된다는 곳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개인 돈으로 해서 뭐 대출할 수 있는 게 있대요. 근데 저는 개인 돈을 할 생각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보이스톡이 와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 개인 돈으로 이제 거의 불법 사채이기 때문에 받아서 안 갚아도 되고 솔루션을 다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설명을 하길래 일단 보이스톡상으로 저는 이건 아닌 것 같다. 거절을 했는데 계속 전화 와서 저를 설득시키더니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이게 비대면이면 좀 신뢰가 안 갔는데 만나자고 하니까 그래도 얼굴 보고 하는데 설마 이렇게 요즘 세상에 얼굴 드러내서 사기를 치려나 해서 가서 만나서 들어보려고 부천에서 만났거든요. 네. 만났는데 만나서 설명을 해주는 게 자기가 다 솔루션도 다 줄 거고 수수료 35%에 서류비용 290 이렇게 진행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모텔에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의 돈을 빌리면은 갚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돈을 안 줘도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나는 첫 번째는. 그리고 그 개인 돈은 금방 그 모질한 그 사기꾼 말고도 혼자가 전화해도 오늘 대출 해줍니다. 전화번호하고 직장 다닙니까? 지금은 그만두고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예.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대부분 돈 빌려줄 때 전화번호 몇 개 가족들, 지인들 이런 거 뭐 등본 이런 거 받아가지고 돈 빌려주는 애들인데 그 사람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대출하라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본인이 직접 전화 걸어도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얼마를 빌렸어요? 대신 다 통화도 다 하고 제 PC 카톡 로그인 하라고 했어요. 네. 모텔에서 PC 카톡 로그인 해라 그래가지고 제 핸드폰으로 계속 자기가 연락하고 어쩌다가 보이스톡도 자기가 하면서 월화 진행하고 목금 진행해서 총 보니까 저 조사받으면서 금액 계산해 보니까 한 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800만 원. 네, 근데 제가 핸드폰 기기도 같이 걸 가져갔어요. 그래서 총 피해 금액이 그 경찰 조사관님이 금액 계산해 주신 게 한 1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레기 차 피하다가 똥차에 맞히는데 이게 솔직히 그러면 그 8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전달을 했어요? 일단 첫날부터 서류비 명목으로 해가지고 뭐 솔루션 비용 8군데당 50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서 첫날에 대출 나온 금액이 한 27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그냥 현금으로 뽑아서 달라 해가지고 옆에 편의점 ATM 가가지고 현금을 뽑아서 받았어요. 그럼 뭐 8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쪽이 쓴 돈 얼마예요? 10만 원, 20만 원 7만 원요? 아니 800만 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출이 아니라 개인 돈을 빌려가지고 무슨 솔루션 할 거나 뭐 있어요 그거? 지가 돈 다 들고 갔는데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류비라고 해가지고 작업비를 해갖고 또 돈을 갖고 갔다고요? 예,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250에 35% 수수료 받는다고 했는데 솔루션이 뭐 8군데당 50만 원이라서 100만 원 또 일단 받아가고 해서 350 받아가고 그 이후에는 또 이제 뭐 월변을 할 수 있는데 월변 서류비 얘기하면서 또 200만 원 가져가고 핸드폰도 기기 변경해서 핸드폰 주고 하면 솔루션 비용 싹 깎아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잠수하기 전에는 이제 코스까지 해가지고 계좌에 얼마 안 남아있던 몇십만 원만 다 빼가지고 그리고 대출을 진행할 때 돈을 빌릴 때 서류비라는 건 없습니다. 그건 교과서에도 없는 이야기예요. 대출이 나와가지고 수수료를 갖고 가는 것도 위법인 거고 그리고 뭐 대출을 하는데 서류비가 어디 있어요? 작업비가 어디 있고 그럼 만에 하나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대출이 되지도 않지만은 대출이 돼도 그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리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갚으려고 하는 행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나왔어도 사기라고 그거는. 그쪽 통장으로 돈 다 받았으니까 모든 책임은 이제 그쪽이 다 져야지. 어쨌든 간에 이놈은 작년 6월에 저놈이 쓰레기가 왜 쓰레기냐면은 대출해준다 해가지고 다가와가지고 남편하고 와이프하고 그 부천역에 모텔에 PC 있는데 숙박하면서 이제 애가 있으니까 하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 새에 남편은 그 학원에 유치원에 애 데리러 간 사이에 그 여자 강간을 해가지고 돈도 다 들고 가고 그래서 그때 작년 6월에 잡았었어야 되는데 너무 보복이 두렵고 무서워서 그때 진행을 못 했던 거예요. 이제 통화가 듣다 갑자기 연락이 안 됐어요. 똑같은 사람한테 지금 피해를 입었는 거야. 목소리 들어보니까 맞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 인상착의 영상 찍어놓은 거 보니까 맞다 그러고
네, 여보세요? 예, 연구센터 이기동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우리 조창범 이사한테 제가 연락받고 연락드리는데, 네네네. 얼마 전에 작년 6월에 피해를 좀 입었죠? 네,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돈이 조금 이사해야 돼서 급해가지고, 이제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저희가 이제 신용이 안 좋아서 급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돈을 조금씩 빌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분이랑 연락이 닿았어요. 네. 그분이랑 연락이 닿았는데, 이제, 지금 어제 신분증 사진 찍어준 거 그놈하고 그때 만났던 사람하고 비슷합니까? 네, 그리고 그 영상이랑 해서, 네. 얼굴도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그걸 보니까 그 사람도 맞고, 전화 녹음도 들어보니까, 네. 목소리가 완전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그때 개인 돈을 빌려가지고 얼마를 이 아들이 사기쳐가 갔어요? 그때 제 와이프로 했는데 거의 한 200~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애가 있어서 외박이 안 돼서 그분이 외박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외박 작업을 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 조 이사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와이프가 또 뭐 성폭행 당했다 그러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애가 있어서 애를 어린이집에서 하원을 시켜야 돼서 거기를 이제 간 사이에 이제 연락이 갑자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꺼져 있었고, 이제 애기들 데리고서 바로 다시 호텔인가 거기로 일단 제가 갔거든요. 네.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제 그때 연락이 다시 닿아가지고. 성폭행 당했으면 네. 당시 왜 경찰에 신고를 안 했어요? 와이프가 그때 당시에 조금 무서웠나봐요. 저한테도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줘가지고. 나중에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그날에 바로 한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그때 그렇다 하면서 이제 울면서 이제 무섭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요놈이 이제 특정도 되었고 지금 오정경찰서에서 네네. 지금 이제 근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잡을 거니까 너무 무섭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가가지고 있었던 정황하고 피해 입었던 거 그것만 가가 진술하고 잠깐이면 될 거예요. 네, 와이프하고 상의 한번 해보시고. 네네. 지금 사찰자 전화 많이 옵니까? 경찰 얘기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대략적으로 얘기하니까 반 정도는 그냥 연락 안 오는 사람들하고 있는데 제가 한 16군데 되더라고요. 네. 반 정도는 지금 계속 그래서 연락이 오고 있는. 지금은 이마들 돈 갚을 능력 안 되지? 예, 여보세요? 예, 연구센터 이기동입니다. 예, 요 지금 돈 받을 거 있죠? 예. 요 지금 좀 상황이 좀 이상해가지고 이 사기를 맞았는데 야가 상황은 어땠는지 알죠? 저희도 그러니까 그놈은 우리가 잡을 거고, 이 지금 돈 해결할 테니까 너무 쪼지 마세요. 지금 일 커지니까 돈 주라 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게 어머니도 돈을 구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컨설팅 진행비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와주는 거니까 원금은 들어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예. 자, 방송 잘 보셨습니까? 이놈은 포털 사이트에 대출을 해준다라는 광고를 내어놓고 돈이 필요한 사람이 연락이 오면 부천역에서 만나자 돈을 대출을 받으려면 1박 2일 동안 모텔에 합숙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해서 이제 핸드폰 유심을 개통해와라. 그 핸드폰과 유심을 들고 포털 사이트에 자금융 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피해자의 통장에 돈을 입금시키는 그런 범죄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통장에 돈이 입금이 되면 더 큰 돈을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자급비가 필요하다, 또 서류비가 필요하다, 현금으로 찾아와라 이러고는 그 현금과 유심과 그리고 핸드폰을 들고 도망을 가는 그런 모질한 놈입니다. 작년 6월에 안산에 있는 여성이 똑같은 수법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 수사가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보복이 두렵다 이런저런 핑계로 수사에 협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체포를 하고 보니 강간당한 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때 제보했던 내용이 조금 오염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놈은 오정경찰서에 사기죄 그리고 남의 돈 들고 도망간 그런 절도죄 이런 걸로 지금 체포가 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세상에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안 갚는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다가는 쓰레기차 피하다가 바로 똥차에 받칩니다. 그리고 대출은 신용평가를 해서 소득을 증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업의 평가로 돈을 대출을 받는 것이지 이렇게 작업을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돈을 무섭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런 영상 재미로만 보지 마시고 딱 마음속에 지혜를 챙겨 놓아가지고 똑같은 실수 절대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범죄 기간이 참 깁니다. 이렇게 흐지부지 신고도 잘 되지도 않고 이런 사건은 근거에 어려움이 많았었을 텐데 저번에 왕 차장을 근거했던 그 오정경찰서 진흥팀 형사들이 또 이번에도 발빠르게 신고한 지 3일 만에
근거에 이제 총력을 다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이렇게 거두었습니다. 근거에 힘써주신 고정경찰서 진흥팀 형사들 그리고 관계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에서는 국민들이 안전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